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저희가 특별한 순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채팅창에도 나오듯이 뭐 카지노를 왜 가냐, 미국장 하면 되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특별하게 현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현지에 나가 있는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을 해봤습니다. 유사남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긴급 진단으로 도대체 이 트럼프의 관세가 어떻게 가는 것이며 트럼프의 지지율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경기 침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선 자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관세가 지금 유예된 상황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증시에서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쪽의 분위기 자체는 일단 이번 관세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시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상호 관세 10%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이제 가장 커다란 관세들은 상호 관세들은 유예하는 모습들 90일간 유예하면서 중국에만 관세를 125%라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일단 이번 관세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장점은 이겁니다. 오늘 사실 트럼프가 왜 관세를 유예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줬는데요. 사실 이번에 채권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루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마진콜이 나올 수 있다라는 루머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장기 채권 금리에 대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장기 채권 금리가 안 좋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트럼프가 이런 채권 관련된 움직임을 봤더니 채권 시장이 이상하게 날뛰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해줬다. 그러고 나서는 그로 인해 채권 시장이 굉장히 이뻐졌다, 뷰티풀해졌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자, 일단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책은 채권 시장이 위험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유연하게 자신의 의견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걸 결국 이게 근거로 쓸 수 있는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보여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애널리스트들이나 혹은 아이비들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확률을 45%로 인상한 이후 다시 또 35%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일단 중국과의 관련된 관세가 여전히 125%로 인상되게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어느 정도 피했을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는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 그나마 일단 내일 발표될 CPI 자체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아마 다음 달, 다다음 달 나오게 될 CPI 지표가 아마 중국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내부적인 어떤 소요라든지 동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다가 그 하락을 부를 수 있는 채권 시장의 마진콜 우려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한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그의 의중을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국은 더욱더 강력하게 높였다는 점에서 침체 우려는 조금 벗었어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벽하게 벗은 건 아니다. 명확하게 현재 핵심을 좀 찔러 주셨네요. 근데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내부적으로 좀 동요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막 이게 그러니까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CNBC 라이브로도 봤을 때 그 지지율이 조금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표로. 실제로 미국에선 어떤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트럼프의 일기보다 내려오는 속도가 느리기도 하고요. 사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내려갔다 치더라도 43%라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47%에서 43%로 떨어지면서 4, 5% 내려오기는 했으나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안 관련된 부분들을 일찍이 매듭을 지었고 상원과 하원에서 사실상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건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조치도 없고 트럼프의 자리가 위태롭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물론 세 번째도 출연한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일단 지금 당장 기준으로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쓸 부분은 굉장히 적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 자체가 시골 쪽에 몰려 있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제조업 관련된 부분들을
결국 미국으로 리쇼어링한다라는 점 때문에 여전히 그의 지지층은 견고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중립에 있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반지지율, disapproval rating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중립 쪽이 그쪽으로 많이 돌아서게 되게 되면서 43%에서 54%로 크게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을 자체는 굉장히 견고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반지지율이 크게 늘었으며 이렇게 또 반지지율이 늘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결국 트럼프의 위치 자체는 굉장히 견고한 상황이다. 그리고 트럼프 내부에서도 여러모로 분열이 나오는 부분들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나바로와 일론 머스크의 대립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은 오늘 조치로 전반적으로 일론 머스크나 어떻게 보면 베셀트 재무장관에게 나오고 있던 이야기들을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실상 일단락이 됐다라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미국도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쪽에 이제 콘크리트가 있잖아요. 콘크리트 지지층. 그 사이가 흔히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 본인이 중도라고 말을 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데 그 두고 보자의 어떤 입장에서 하도 트럼프가 이제 시장을 못 살게 구니까 자꾸 이제 반대쪽으로 가려고 했던 게 지지율의 변동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군요. 아무리 압도적인 스코어가 돼도 보통 한 50 몇 대, 뭐 30 몇, 40 몇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미국도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반대로 궁금해요. 중국에 대한 입장이 좀 궁금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중국을 적으로 나쁜 악으로 이제 만드는 과정이었잖아요. 실제로 중국이 보복 관세를 계속 매기기도 했고 그런 걸 보면서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진짜 중국이 나쁜 나라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인들 어떻게 보고 있어요, 혹시? 일단 이번 조치 자체가 전반적으로 중국 쪽에 대해서 사실 미국 쪽에서 먼저 공격을 했다라는 쪽이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자 쪽에서는 좀 더 많게 보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사는 지역이 동부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민주당 쪽으로 의견이 쏠린 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반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중립에 있는 입장이나 혹은 트럼프 지지자분들과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일단 제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번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중국 쪽을 약간 악의 축으로 생각하면서 이번 조치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제 미국 쪽으로 리쇼어링을 갖고 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나 많은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조업 쪽에 종사하는 트럼프 쪽의 지지자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여러 가지 얘기를 발표가 됐는데 모건 스탠리는 경기 침체 확률을 낮추긴 했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시티그룹이나 아니면은 콜린지 시에즈스키 같은 경우는 무역 갈등 종료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은 불가피하며 경제 성장 둔화를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JP 모건 같은 경우도 현재 관세 수준도 미국 경제에 손해를 끼칠 것이며 중국 수입에 대한 4,500억 달러를 고려할 때 유예 자체가 경제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조금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좀 갈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됐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기반을 얻고 당선된 배경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되찾아오겠다라고 하면서 그 제조업단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 조금 뭐 악의 축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 그러면 계속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어떤 강대강 충돌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가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서로 좀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관세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관세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채권 시장이 가장 많이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는 중국이 배경에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가 채권에 관련된 위협을 받았을 때 관세를 중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증명이 됐고 실질적으로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자신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끝까지 실질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 기준으로 혹은 뭐 앞으로 30일 기준으로는 트럼프와 아마 시진핑 주석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 조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지금 당장 부과된 관세 전쟁이 끝날 거다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의 펜타닐 단속에 대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리쇼어링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지금 현재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층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이고 이 부분들을 위해선 결국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관세를 유지를 해서 중국 쪽의 공장에 투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 쪽의 공장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결국 중국에는 어느 정도의 관세 부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채권 관련된 문제로 트럼프를 압박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동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성은 아마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들고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미국 채권을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을 좀 중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팔기 위해서 또 트럼프랑 시진핑이 계속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말을 맞추는 구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관세가 발효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서로 어떤 피해는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둘이 이렇게 세게 만약에 진짜 부딪힌다고 가정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도 뭐 성장률에 악화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각오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단 정확하게 수치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던 사재기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이번 달 코어 CPI 내일 나오게 될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코어 CPI 내에서 오랜만에 전반적으로 코어 CPI 내 지표들은 조금 상승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중고차와 신차 가격이 크게 상승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코스코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사재기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제가 코스코에 갔을 때도 가격에 대한 세일들을 중단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국과의 관련된 문제로 경기 침체 포커스가 지금 당장 되기보다는 아마 중국 쪽에서는 아마 경기 침체 혹은 GDP 정상승량이 5%에 다다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은 일단 좀 애널리스트사에서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가장 커다란 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뭐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키 제품들 같은 경우는 관세 관련된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미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난 건 월마트 쪽에서는 자신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 그리고 자신들의 공급업체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탱킹을 담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관세가 125%가량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쉽게 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인플레이션 지표는 아마 앞으로 2, 3개월간은 이번 관세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는 관점 하에서는 아마 당분간은 0.3 정도 이상으로 CPI가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은 아마 염두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상호관세라는 큰 짐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90일 동안의 유예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골드만삭스가 바로 그걸 다 커트하기도 했더라고요. 경기 침체 전망을 최근에 많이 높였다가 그걸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놓여있는 걱정은 물가, 인플레이션이 정말 관세로 인해서 중국과의 어떤 강대강 관세로 인해서 물가로 전이되는 모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당장 내일 발표될 CPI부터 계속 매달 CPI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중국은 이제 더 큰 적을 만난 상황이니까 중국 입장에서 침체가 오히려 더 걱정된다는 점에서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을 가다가 누군가가 포기를 한다면 중국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하네요. 뭐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최근에 계속 일론 머스크 CEO라고 해도 되나요? 그 도지의 수장이 계속 그 나바로를 비난하면서 굉장히 좀 불편한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이게 약간 이제 정부에서 손 때려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일단 미국 내에서는 아마 몇 달 내로 일론 머스크가 그만둘 거다라는 게 중론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했던 발언 중에 중요한 부분은 유럽과의 관세를 제로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반발까지는 아니면 좀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트럼프와의 이별을 어느 정도는 조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최근 들어서 테슬라가 많이 급락한 이유. 테슬라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국 내에서의 이미지 자체는 그렇게까지 막 뭐 우려할 정도로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를 포함한 유럽 쪽에서의 테슬라 이미지, 특히 독일에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급락한 상황에서 미국 쪽의 이미지마저도 사실 민주당 쪽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를 지지하는 주 고객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안에서 판매량의 하락,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덮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치 쪽에 오래 발을 담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차원까지 한번 좀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슬슬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니까 뭐 테슬라 주주분들이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트럼프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변동성은 좀 커지고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선택지를 가져가야 될까가 가장 중요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럴 때 좀 현금을 확보해야 되나 아니면 이럴 때 더 사야 되나 어떤 선택이 가장 적합할까요?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장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아니면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신호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지금 당장 기준으로 관세 관련된 이유가 가장 커다란 플러스 요인이 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일단 자신의 의지를 꺾을 수 있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히 채권에 관련돼서는 특히 강력하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어떻게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준으로는 단기적인 상승장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결국 중국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미국이 타격을 받을 것인가, 얼마나 빨리 이것들이 잡혀질 것인가, 과연 중국에서 채권에 대한 매도를 멈추고 나서 채권 시장이 얼마만큼 안정세를 찾을 것인가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기준으로는 조금 더 최근 많이 하락했었던 만큼 어느 정도 상승장을 기도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반등을 꾀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중간에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공포에 묻혀서 우리가 못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그런 시그널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다만 중기적으로는 물가와 채권에 대한 어떤 논란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유산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